목회자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교단과 성도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의 세대 교체와 농어촌 교회의 현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24년 최초의 한국 기독교 연합기구로 탄생한 NCCK가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비기독교인 역시 누구나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이 20일 개봉합니다. 전주대학교에서 동행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2024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러시아 침공 이후 1000일간 전쟁이 지속된 우크라이나에 6,000부 이상의 현지어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야당에서는 고령자 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연금 수령도 65세 이후부터 수령하게 해 연금 고갈 사태를 대비하겠다는 논의도 있는데요. 반면 교회는 70세까지 정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찬반 의견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에서 정한 목회자의 정년은 통상 70세로 집사와 장로 등 항존직도 같은 나이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년보다 10년 더 길지만 이를 연장할지를 두고 주요 교단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농어촌 교회를 비롯해 후임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의 교회에 목회자들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고 물러나면 살 길이 없고 노예가 책임질 수도 없고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주류를 이룹니다. 농어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목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6개월째 청빙 요청하지만 없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보다 긴 정년을 보장해주는 교단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해 만나이가 도입됨에 따라 71세로 정년을 연장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예장백석 교단의 경우 75세까지 목사 정년을 늘렸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정년 연장 기간만큼 후배 목회자들의 설 자리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무엇을 위한 정년 연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입니까? 정말 교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려고 그러면은 젊어져야 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의 정년 연장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신도 500여 명 중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하는 계기가 될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목회자가 마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회와 교단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목사 정년을 두고 꾸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1924년 최초의 한국기독교 연합기구로 탄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0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소속 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NCCK 100주년 사회선언문 등 앞으로의 새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회원교단 연합기관 대표들이 15개의 십자가를 안고 걸어와 한데 모읍니다. 1924년 최초의 한국기독교 연합기구인 조선예수연합공의회로 출발한 NCCK. 창립 100주년을 맞아 손잡고 가는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믿음의 방식이나 정체성, 교리들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역사의 순간순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32년 사회신조를 채택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 과제를 천명한 NCCK는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고 민중의 편에 섰으며 남북 평화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
문재양 열사 어머니가 무대에 직접 선 이유입니다. 자가 집에 가자. 막차를 타고 온다고 해서 그냥 왔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오래오래 우리 아들 사랑을 할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 널 보면 뭐라고 하지. 자가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뒤이어 연이은 참사 희생 유가족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고난 한가운데로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찾았고, 쓰임새가 있으면 기꺼이 쓰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도 기도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대한민국 곳곳에 소외되고 외로운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4명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힘을 합할 때 더 큰 영향력으로 음지의 차가움을 따뜻한 양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살고 또한 가정이 삽니다. NCCK는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교회가 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사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인구절벽, 청년,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등 주요 의제 15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한편 기념대회에 앞서 진행된 NCCK 제73회 정기총회에서는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침문서 등을 채택해 타 종교인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비기독교인 역시 누구나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이 20일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해 먼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소력 짙은 노랫말과 멜로디, 그리고 배우들이 함께 펼치는 아름다운 춤과 무용은 영화 내내 미소와 기쁨, 눈물과 감동을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전후로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는 깊은 감동과 기쁨을 전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 동행,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2024 목회자 3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8일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지역 교역자와 사모들이 참여해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개회예배 설교에 나선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 한병수 처장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공동체적 정신을 가지고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오늘의 영적 동행의 시간을 통해 서로 하나 되고 우리 전주대학교도 지역교회와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이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이번 기회에 배우는 기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후 신동아 학원 차종순 이사장의 새벽 미명을 밝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내용의 주제 특강,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향후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이어지며 현 세대의 목회 방향과 트렌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러시아 침공 이후 천일간 전쟁이 지속된 우크라이나에 6,000부 이상의 현지어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18일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 우크라이나어 성경 5,280부와 우크라이나어, 헝가리어 대조 신약 성경 1,500부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은 우크라이나인과 헝가리로 이주한 피난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는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의 요청으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현지어 성경 41만 6,380부를 지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측은 장기화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성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학교를 떠나 방공호에 있는 아이들과 전장 속 군인에게 성경은 큰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진출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안산 문화광장에서 성탄트리를 점등하는 성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탄트리 점등 예배와 점등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기총 직전회장 남윤국 목사는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평화의 왕이 우리와 인류 공동체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뤄지기를 기도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LNS 합창단의 버스킹, 레인보우 어린이 선교단의 찬양이 은혜를 더했습니다. 한편 올해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운전면허 취득과 신차 구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면허 취득자 57만 명 가운데 20대는 25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 29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가량 줄었습니다. 20대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수의 감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신차 구입 규모도 감소 추세입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20대의 신차 구입 대수는 2013년 약 11만 대에서 지난해 약 8만 대로 떨어져 10년 새 약 22%가 감소했습니다.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크고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다 보니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업체 상표를 도용한 복제품들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특허청의 더딘 상표권 심사 처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특허청의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은 2015년 평균 4.7개월에서 올해 9월 기준 13.1개월로 9년 새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새 상표 심사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특허청은 이로 인해 5만 개가 넘는 일자리 손실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복제품들로부터 우리 업체를 보호할 길이 막막하다는 우려와 함께 특허청 인력 확충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저소득층의 자존감과 자립의지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82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은 35개 노숙인 자활 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희망과정과 서울시립대, 숭실대 캠퍼스에서 수강하는 행복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행복과정은 대학 방학 기간인 7월부터 9월에 운영돼 참여자들이 직접 캠퍼스로 등교하며 합창, 자전적 글쓰기, 역사문화 탐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아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스스로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논란입니다. 해당 학생은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학생이 차선책으로 요구한 독방은 수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이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며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선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나온 미 정부의 초강수에 천일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랑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돼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연이틀 폭격했습니다. 이 지역은 레바논 정부기관과 의회, 각국 대사관, UN 사무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뇌부 대다수가 사망하며 큰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18일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사무국이 공개한 공동선언문 전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사회 통합과 기아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처 등을 위한 국제사회 협의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G20 정상들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전을 겪는 아프리카 수단의 휴전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18일 회의를 열고 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표결에 붙였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주 UN 러시아 차석대사는 수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당사자들이 휴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단 분쟁으로 지금까지 2만 4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 아침도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 곳곳에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교회가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현지어 성경 6,000부를 전달했는데요. 매일매일 생사를 오가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성경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